식물자원 관리, 식물자원. 과체류는 고리랑 호원성, 엽경체류는 평이랑 혼행성, 단, 딸기는 혼행성. 꽃눈 형성과 개화는 유사 조건이다. 휴면과 무관하다. 화아 분화는 대표적인 저온 단일 식물인 덜개, 딸기, 국화만 생각하기. 그리고 품목별 재배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채소의 분류. 채소는 식용 부위에 따라서 역경체류는 잎과 줄기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이고, 건체류는 뿌리나 줄기를 먹는 거, 영양 저장 기관으로 변형된 지하 부분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채소를 말하고, 과체류는 열매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를 의미한다. 역경체류에는 잎과 줄기를 식용으로 하는 거에는 잎채소, 꽃채소, 줄기채소, 비늘줄기채소가 있고, 잎채소에는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쑥갓, 덜개. 꽃채소에는 꽃, 양배추, 브로콜리, 아티초코. 줄기채소에는 죽순, 토당귀. 비늘줄기 채소에는 잎이 변태된 비늘잎 또는 비늘줄기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채소로 양파, 마늘, 파, 부추 등의 백합과가 속한다. 건체류는 뿌리나 줄기의 일부분이 영양 저장 기관으로 변형된 것인데, 직건류, 괴건류, 괴경류, 건경류가 있다. 건체류, 뿌리채소는 직건류, 무, 당근, 우엉. 괴건류, 뿌리가 뿌리 덩이인 거, 덩이 뿌리인 거, 고구마, 마, 카사바. 줄기가 덩이로 된 거, 괴경류. 덩이줄기. 덩이줄기는 감자, 돼지감자, 토란이 있다. 건경류는 뿌리줄기가 덩이로 된 채소로 생강, 연건, 고추냉이가 있다. 과체류에는 열매채소에는 열매를 식용으로 하는 콩과 밭과 가지과 기타 있는데, 콩과에는 완두, 강낭콩, 잠두, 밭과에는 오이, 호박, 참외, 수박, 수세미, 가지과에는 토마토, 가지, 고추, 피망, 꽈리 이런 게 있고, 기타 벽과의 옥수수, 장미과의 딸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열매를 먹는 과체류에 속한다. 다시 이러한 채소는 온도 적응성에 따라서 호온성 채소는 25도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잘 생육되는 채소를 의미하고, 호냉성 채소는 18도에서 20도 정도의 비교적 서늘한 온도에서 잘 생육되는 채소를 의미한다. 호온성 채소에는 토마토, 고추, 오이, 가지, 수박, 참외 등 대체로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열매채소가 포함되고, 호냉성 채소는 18도에서 20도 정도의 비교적 서늘한 온도에서 잘 생육되는 채소이고, 대체로 가을에 심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는 엽경체류와 건체류인데, 배추, 무, 파, 마늘, 시금치. 배추, 무, 파, 마늘, 시금치 이런 것들은 대체로 혼행성 채소에 속한다. 과수의 분류는 발육 부분에 따라서 진과하고 위과로 구분되고, 과실의 구조에 따라서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경과류로 구분된다. 발육 부분에 따라서 진과는 시방이 발육해가 식용으로 자란 열매를 말하고, 위과는 꽃바퀴나 자방 이외의 부분이, 꽃바퀴 등 아무튼 시방 이외의 부분이 같이 발육해서 식용 부분이 자란 열매를 말한다. 그래서 진과에는
감귤류, 포도, 복숭아, 감. 위가에는 사과, 배, 무화과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 다음 과실의 구조에 따라서 인과류는 사과나 배 등의 꽃바퀴의 피층이 발달해서 과육 부위가 되는 과실을 말하고, 준인과류는 시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과즙이 많은 과실을 말한다. 핵과류는 과육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하여 종자가 있는 과실이고, 병과류는 과피가 밀착 건조하여 딱딱해진 과실이고, 장과류는 과립이 덩어리를 이루어서 과즙이 풍부한 과실을 의미한다. 다시 인과류는 꽃바퀴 피층이 발달해가 과육 부분이 되어서 시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하고 과심이 있어요. 과심이. 그게 뭐야? 꽃특이 자라는 거니까 꽃바퀴 사과, 배, 비파, 모과. 준인과류는 성숙하면서 시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습이 많은 과실이 되었는데, 시방벽 전체가 다육질인 거, 감, 감귤, 오렌지. 핵과류는 과육의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하고 이 속에 종자가 있고 중과피를 우리가 먹는 거.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대추. 단단한 씨가 있지 그 속에. 그 다음 장과류는 과립이 덩어리를 이루었는데 그 과립 전체가 뭐야? 외가피야. 이 외가피는 크게 자라면서 뭐 했어? 껍질이 아주 단단해, 아주 약해지면서 송이 이루는 거. 그게 뭐지? 포도, 무화과, 브루베리, 석류, 다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 다음 견과류. 견과류는 과피가 밀착 건조하여 껍질이 딱딱해진 거, 떡잎이 발달한 거, 떡잎이 껍질이 딱딱하게 발달해진 거, 견과류, 호두, 밤, 아몬드, 계암, 피칸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화훼의 분류. 세 번째 화훼는 일년초, 숙건초, 구건류, 관엽류, 화목류, 기타로 구분이 되는데, 화훼 식물의 용도에 따라서 또 분식용, 절화용, 화단용으로 구분을 한다. 첫 번째 화훼 분류에서 원예학적 분류에서 보면 초화류는 일년초와 숙건초와 구건류로 나눠지는데, 초화류 중에서 일년초는 한해살이 풀, 예를 들면 채송화, 봉선화, 나팔꽃, 해바라기, 맨드라미, 펜지, 메리골드. 숙건초, 초화류 중에 숙건초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겨울에 땅 위에 얼어 죽어도 이듬해 봄에 다시 싹이 트는 식물. 숙건초, 국화, 카네이션, 작약, 구절초, 군자란. 구건류는 초화류 중에 구건류는 땅 속에 구형의 저장기관을 갖는 식물이다. 예를 들면 백합, 칸나, 튤립, 달리아, 수선화. 그런 것들이 초화류가 있고, 두 번째 관엽류. 관엽류는 꽃이 화려하지 않으나 잎이 크고 두꺼우며 광택을 띠고 있는 상록성 푸른 잎이 주요 관상 부위인 식물. 예를 들면 야자나무, 고무나무, 드라세나, 수염틸란드시아, 스파티필럼, 몬스테라, 스킨답스스, 자그무. 다음 세 번째 화목류. 화목류는 꽃을 감상하고 2차적으로 잎이나 과실을 감상할 수 있는 목본성 식물을 말한다. 꽃을 감상하고 2차적으로 잎이나 과실을 감상하는 목본성 식물에는 예를 들면 무궁화, 목련, 개나리, 장미, 동백나무.
그 외에 허브가 있는데 허브는 라벤더,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캐모마일, 달맞이꽃. 그 외에도 원예학적으로 볼 때 난류가 있고 식충식물, 고산식물, 선인장류 등 다육이 이런 것들로 나눠진다. 용도에 따른 분류를 보면 분식용은 화분에 심어서 관리하는 식물, 예를 들면 국화, 제라늄. 절화용은 화훼류의 꽃을 줄기째 잘라서 이용하는 식물은 장미, 국화, 백합, 카네이션 등. 그 다음 화단용은 실외 화단에서 자라는 식물, 봉선화, 백일홍, 셀비어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것 중에서 관엽류는 초하류가 일년초, 숙건초, 구건류 나눠진 것처럼 관엽류는 다시 목본성, 덩굴성, 초본성 혹은 구건성 이런 식으로도 나눠지고 화목류는 다시 관화수, 관엽수, 관실수 이런 식으로도 나눠진다. 더 웃기는 거는 화목류는 왜 첫자가 다 관으로 나가냐고. 관화수 이게 관엽류도 아니고 관화수, 관엽수, 관실수 그런 것들로 나눠진다. 초하류 1년생 금잔화, 나팔꽃, 다알리아, 맨드라미, 백일홍, 메리골드, 제라늄, 채송화, 천일홍, 캐모마일, 코스모스, 한련화, 해바라기. 1, 2년생 초하류, 거머초, 수레국화, 안개초, 펜지, 프리뮬라. 다년생 초하류, 델피늄, 디기탈리스, 라벤더, 달맞이꽃, 페랭이꽃, 데이지, 타임, 허브, 타임. 준비하고 있는 농장에 초하류 1년초를 심으려고 한다. 심는 시기에 따른 계절별 생장에 대해서 기술하고 해당 화훼의 종류를 3가지씩 제시하시오. 1년초는 심는 시기에 따라서 춘파와 추파가 있는데 춘파인 경우에는 봄에 씨를 뿌려서 그 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죽는 화초다. 그러한 화훼의 종류로는 곽꽃, 나팔꽃, 맨드라미, 메리골드, 백일홍, 봉선화, 셀비어, 접시꽃, 채송화, 코스모스, 페투니아 이런 것들이 있고 식량작물 예를 들면 벼닥, 콩도 있다. 초하류 1년초 중에는 가을에 심는 추파인 것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화단, 온실 등에서 어린 삭의 상태로 겨울을 난 뒤에 주로 모종을 이듬해 이른 봄 2월에서 3월경에 심어서 5월까지 봄에 꽃을 피우며 성장하는 초하류를 추파 초하류라고 1년초라고 한다. 가을에 씨를 뿌려서 화단, 온실 등에서 어린 삭의 상태로 겨울을 나고 주로 모종을 이듬해 이른 봄에 2월이나 3월에 심어서 5월까지 봄에 꽃을 피우며 성장하는 초하류이다. 이런 거는 예를 들면 펜지, 프리뮬러, 데이지, 거머초 이런 것들이 있다. 식량작물에는 가을에 심는 거는 보리, 밀 이런 것들이 있다. 노지에 구근식물을 심으려고 한다. 구의 발달 근원별 분류 기준과 식물을 구분하라. 식물을 제시하라. 그리고 봄에 심는 화훼 구근을 별도로 골라봐라. 첫 번째 인경. 구근 중에 첫 번째 인경, 땅속줄기 둘레에 잎이 비늘처럼 달린 거고 해당하는 채소는 마늘, 양파가 있고 화훼로는 백합, 튤립, 수선화, 아마릴리스가 있다. 두 번째 구경. 구경은 땅속줄기 자체가 비대해진 건데
채소에는 없고 화해로는 프리지어와 글라디올러스가 있다. 건경. 세 번째, 건경은 땅속 줄기가 비대해진 것으로 땅속으로 뻗어나가고 마디와 부정건이 생기고 땅 위로 잎을 낸다. 건경의 채소로는 생강, 연건, 고추냉이가 있고 화훼로는 수컷 아이리스와 칸나, 대나무, 잔디가 있다. 괴경. 네 번째, 괴경은 땅속 줄기 끝이 비대해진 건데 채소로는 감자와 토란이 있고 화훼로는 칼라와 구근 베고니아가 있다. 괴근. 다섯 번째, 괴근은 땅속 뿌리 끝이 비대해진 건데 채소로는 고구마, 마, 카사바가 있고 화훼로는 작약과 달리아, 라는큘러스, 글로리오사가 있다. 이 중에서 가을에 심는 거는 백합, 튤립, 수선화, 프리지어, 수건 아이리스, 작약이 가을에 심는다. 그러니까 봄에 심는 거는 아마릴리스, 글라디올러스, 칸나, 칼라, 구근 베고니아, 달리아 이런 거는 봄에 심고 가을에 심는 거는 백합, 튤립, 수선화, 프리지어, 수건 아이리스, 작약 이런 것은 가을에 심는다. 화훼의 식용식물, 독성식물, 상생식물을 화훼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세요. 식용꽃으로는 수건초, 2년 이상 사는 거에는 식용꽃으로 구절초, 식용국화, 수레국화, 도라지, 제라늄, 페랭이꽃, 후크샤 등 꽃, 후크샤가 있고 식용꽃에는 1년 초에는 금어초, 데이지, 맨드라미, 봉선화, 펜지, 페투니아, 프리뮬라, 한련화가 있다. 식용꽃으로 허브류에는 야로우, 토플이 있고 캐모마일, 타임이 있고 식용꽃으로 화목류, 관목류에는 동백과 장미가 있다. 식용꽃으로 채소에는 아티초코가 꽃채소가 있다. 그러면 독성식물. 독성식물은 실내 독성식물로는 초하류 1년 초에는 프리뮬라 줄기 잎이 실내 독성이 있고 프리뮬라 줄기잎, 그 다음 관념류에는 실내 독성 디펜바키아 크로톤이 있고 실내 독성인 거에는 화목류에는 포인세티아, 란타나, 서양 협죽도가 있고 실내 독성물 채소 다육이에는 꽃기린이 있다. 독성 실외 식물로는 구건류에는 수선화와 콜치쿰이 있고 초하류 수꾼초에는 델피늄, 디기탈리스, 미나리 아제비, 복수초, 은방울꽃, 쇠기풀 이런 것들이 수건초이고 1년 초에는 실외 독성식물로는 애기똥풀이 있고 화목류, 관목류에는 주목나무가 있다. 그 다음 상생식물. 상생식물로는 구건류에는 마늘이 있고 수건초로는 차이브, 서양파가 있고 1년 초 초하류에는 메리골드, 바질, 한련화가 있다. 그 다음 상생식물 허브류에는 캐모마일, 타임, 파슬리가 있고 상생식물 채소로는 고추, 양, 미나리가 있다. 벽과. 벽과에는 벼, 보리, 밀, 수수, 옥수수, 귀리. 콩과에는 콩, 팥, 완두, 강낭콩. 배추과에는 배추, 무, 양배추, 브로콜리, 유채. 가지과. 가지과에는 감자, 가지,
고추, 피망, 토마토. 백합과. 백합과에는 마늘, 부추, 파, 양파, 아스파라거스. 국화과. 국화과는 상추, 국화, 쑥갓, 해바라기, 구절초, 쑥, 치커리. 국화과. 다음 장미과. 장미과에는 딸기, 사과, 배, 복숭아, 장미, 아로니아, 복분자, 이런 것들이 장미과. 장미과는 장미, 사과, 배, 딸기, 복숭아, 자두, 살구, 아로니아. 명아주과. 명아주과에는 시금치, 명아주. 포도과에는 포도, 머루, 담쟁이. 아욱과. 아욱과에는 아욱, 목화, 접시꽃. 산형과. 산형과에는 당근, 미나리, 당귀. 현삼과. 현삼과에는 디기탈리스. 참깨과에는 참깨, 호마. 참깨하고 호마는 같은 이야기고 같은 거고. 초롱꽃과. 초롱꽃과에는 도라지, 더덕, 잔대. 박과. 박과에는 호박, 참외, 수박, 오이, 수세미, 여주. 꿀풀과. 꿀풀과에는 덜깨, 백리향, 박하, 페퍼민트. 맥꽃과. 맥꽃과에는 고구마, 나팔꽃. 종자의 분류. 종자의 분류. 종자에는 교배종자와 고정종자, 영양종자가 있는데, 교배종자는 우수한 형질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품종을 교배해서 얻은 종자로 F1이라고 하면 다음 세도의 F2로 우수한 특성이 유전되지 않아. 그래서 매년 사서 써야 돼. 자가 채종이 불가능한 거. 예를 들면 가지과 박과 배추과. 가지과 고추, 토마토, 가지. 박과에는 오이, 수박, 호박, 참외. 배추과에 배추, 무 이런 것들이 교배종자다. 그 다음 고정종자. 고정종자는 우수한 형질을 계속 선발해서 유전 형질을 고정시킨 종자. 고정종자는 이듬해에도 종자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도 종자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종자 하나 사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쓰는 거 뭐지? 거기에는 벽과, 콩과, 그 외에 상추, 미나리, 시금치 이런 것들. 상추, 미나리, 시금치 이거 씨앗 사가지고 그 다음에도 계속 심었던 거 고정종자.
그러면 고정종자에는 콩과하고 벽과가 있으니까 벽과라고 하면 고정종자 벼, 보리, 밀, 그 다음 콩과에는 콩 이런 것들이 있고 고정종자에는 상추, 미나리, 고정종, 시금치, 재래종, 호박 이런 것들이 고정종자다. 그 다음 영양종자는 영양체 자체가 유전 형질을 갖고 있는 종자니까 예를 들면 감자, 고구마, 토란, 그 다음 마늘, 부추, 쪽파 이런 것들인데 영양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독특한 거는 딸기가 영양종자라는 거지. 딸기가. 고정종자에는 콩과 벽과가 고정종자인데 상추, 시금치, 재래종, 호박 이런 것도 고정종자고. 작물 재배에서 육묘의 필요성과 상토 구비 조건. 육묘 필요성. 육묘를 하면 조기 수확을 할 수 있고 가채류, 조기 출하를 할 수 있다. 생육 촉진해서 세 번째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데 추대 방지, 봄 배추 같은 거 추대 방지할 수 있고 네 번째 수량을 증대할 수 있다. 과채류, 벼, 맹류, 콩 이런 거는 수량을 증대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집약 관리와 보호를 할 수 있고 육묘를 하면 여섯 번째 종자를 절약할 수 있다. 발화율이 향상한다. 일곱 번째 육묘를 하면 환경관리 및 병해충 재해를 보호할 수 있고 여덟 번째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경제초를 절감할 수 있고 용수를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 육묘를 하면은 아홉 번째 직파가 심히 불리한 경우 딸기, 고구마, 과수 이런 것들 육묘를 하는 것이 좋고 열 번째 토지 이용도를 증대할 수 있다. 벼나 채소 같은 거. 육묘를 할 때 상토를 썼는데 상토 조건으로는 첫 번째 부드럽고 여러 가지 양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배수가 잘 되고 보수력이 양호해야 되고 세 번째 공기의 유통이 좋아야 되고 네 번째 유효 미생물 활동이 왕성해야 되고 다섯 번째 병균과 해충 잡초 종자가 없어야 한다. 토양 표면에 비닐 멀칭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멀칭은 포장 토양의 표면을 비닐이나 지피나 퇴비, 건초 등을 활용해서 덮어주는 건데 주로 토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멀칭에 필요한 재료에는 비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 밖에도 지피나 우드칩, 바크, 부직포, 야자매트 등도 사용된다. 멀칭의 효과로는 첫 번째 생육을 촉진한다. 본 효과로 인해서 생육이 촉진되어서 촉성 재배에 널리 이용되고 예를 들어서 벼의 육묘나 답전작의 감자, 채소, 땅콩 재배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생육을 촉진한다. 두 번째 한해를 경감한다. 토양 수분 정발이 억제돼서 건조를 막는다는 거지. 세 번째 동해를 경감한다. 맹류 등의 월동 작물을 탭이나 비닐로 덮어주면 동해를 경감한다. 네 번째 잡초를 발생을 억제한다. 잡초는 호강성이 많아서 멀칭을 하면 발화가 억제돼서 생장이 억제돼서 잡초가 줄어들고 억제되고 다섯 번째 토양을 보호한다. 멀칭을 하면 바람이나 물 등으로 발생되는 토양 침식을 방지한다. 여섯 번째, 과실 품질을 향상한다. 과채류의 포장에 과실이 청결하고 신선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지나 전정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정지는 과수 등 수목 골격을 인공적 수형으로 조정하는 건데 그 방법으로 전정, 적심, 저가, 저겹, 원줄기, 원가지 유인, 가지 벌리기, 가지 비틀기 이런 것들이 있다. 전정은 정지를 위한 가지, 복잡하고 오래된 가지를 자르는 거고 적심은 순지르기라고 해서 원줄기나 원가지 순을 질러서 생장 억제 및 격가지 발생을 유도해가지고 작물의 개화나 착과 착립을 조장하는 거다. 적심을 하는 건 과수나 과채류, 목화, 두류 이런 데서 적심을 한다.
저가는 눈 따는 건데 작물에 눈이 틀 때 필요하지 않은 눈을 손끝으로 따주는 거다. 곁눈 따기는 애가를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하는 건데 포도, 토마토, 담배 등에서 이렇게 하면 식물체의 영양과 호르몬 균형을 변화시켜서 발생과 발육 조절로 상품성을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전지전정 효과를 하면 수영을 조성하고 가지를 갱신하고 좋은 생육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전지전정 효과는 수영 조성, 가지 갱신, 수관 내의 고른 햇빛으로 과실, 가지 균형 분포를 해서 꽃눈 분화나 고당도 대가를 만들 수 있고, 전정하면 결과지 및 착과량을 조절해서 해그리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 병해충 방제와 관리 작업을 효율성을 높여서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나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서 과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 그래서 전정의 효과는 6가지: 수영 조정, 가지 갱신, 과실이나 가지 균형을 분포할 수 있고, 그래서 고당도 대과를 만들 수 있고, 결과지 및 착과량을 조절할 수 있고, 병해충 방제, 관리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나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 번식관리. 번식관리에는 유성번식과 무성번식이 있다. 유성번식은 종자번식이라고도 하고, 그 종자번식은 어느 개체의 화분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가수정 혹은 타가수정으로 구분한다. 자가수정 작물로는 고추, 토마토, 가지, 상추, 완두콩, 강낭콩, 두부, 잠두, 오이, 호박, 수박, 셀비어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는데, 자가수정은 자기 자체의 화분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게 예를 들면 지금 가지과 콩과 박과가 대표적인 거지. 가지과 콩과 박과. 그 다음 타가수정 작물로는 배추, 무, 이건 배추과네, 파, 양파, 그 다음 당근, 시금치, 쑥갓, 단옥수수, 메리골드, 페투니아 이런 것들이 있다. 자가수정은 기억하고, 가지과 콩과 박과는 대체로 그런 것 같고, 자가수정, 그 외에 나머지는 타가수정으로 일단 보자. 배추, 무, 파, 양파, 당근, 시금치, 쑥갓, 단옥수수, 메리골드, 페투니아. 자, 그 다음 무성번식. 무성번식은 유성이 아니고 종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양번식을 하는 건데, 영양번식은 크게 자연영양번식하고 인공영양번식이 있다. 자연영양번식은 고구마, 괴근같이 모체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돼가지고 분리된 영양기관을 이용해서 또 다시 번식하게 되는 거. 예를 들면 양딸기 줄기, 감자의 땅속 줄기, 대나무 땅속 줄기, 나리 비늘 줄기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자연영양 번식이다. 그런데 인공영양 번식을 하는 것은 포도, 사과, 장미 이런 것처럼 영양체의 재생과 분생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영양체를 분할해서 번식시키는 걸 인공영양 번식이라고 한다. 인공영양 번식을 하는 거에는 대체로 방법이 분주, 삽목, 치목, 접목, 분구가 있다. 물론 자연영양 번식을 하는 것이 인공영양 번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삽목을 하는 것을 치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성격에 따라 다르니까 꼭 한 개만 하는 건 아니고. 자, 분주. 인공영양 번식 중에 분주라는 것은, 분주 그러면 러너를 생각해야 되는데, 포기 나누기. 모주에서 발생한 흡지를 뿌리가 달린 채 분리하여 번식시키는 방법이다. 분주 시기는 화, 분화, 개화 시기에 따라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분주, 나눌분, 뭘 나눠? 뿌리 자체를 포기를 나눠. 그래서 포기 자체를 나누니까 당나무, 머위, 아스파라가스, 토당기, 박화, 모시풀, 작약, 석류, 나무뿔, 나무딸기 이런 것들이 있고, 분주는 스파티필름이나 틸란드시아, 캐모마일 이런 것들도 다 분주를 할 수 있다. 포기 나누기.
작약, 박하, 나무딸기, 스파티필름, 핀란드시아, 캐모마일 이런 거 전부 다 분주로 번식할 수 있다. 삽목, 두 번째 삽목. 삽목은 커팅. 삽목은 끝꽂인데 뭘 잘라? 모체에서 분리해낸 영양체의 일부를 알맞은 곳에 심어서 뿌리를 내려서 독립개체로 번식시키는 거. 이 삽목을 할 때는 이파리로도 하고 뿌리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도 하는데, 삽목은 일단 삽수를 준비해야 돼. 삽수가 뭐지? 삽목할 가지. 삽수를 준비를 하고 삽목용 상토도 준비하고, 필요하면은 밝은 촉진제, 루톤이나 이런 거 써서 발근이 잘 되도록 하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줘야 되고 이식을 하면 되는데, 삽목한 후에는 온도와 습도와 광 이런 것들 차양을 많이 해주고 환경관리 해준다. 따뜻할 때 활착이 유리하니까 열선을 깔기도 하고. 이 삽목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초본성 작물, 목본성 작물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토마토, 로즈마리, 또 뭐 있나, 몬스테라, 스킨답서스, 다육이 뭐 이런 것들은 꽃꽂이를 굉장히 많이 한다. 삽목을 많이 해서. 다음 치목. 치목은 휘무지라고 한다. 치목은 휘무지라고 하는데, 이 분주 폭이 나누는 거 하고 휘무지하고는 약간 달라요. 뭐가 달라? 휘무지는 식물의 가지, 줄기의 조직이 외부 환경 영향으로 부정건이 발생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부정건, 원래 뿌리는 아니지만 뿌리가 생기는 성질을 활용해서 식물의 가지를 모체에서 안 분리한 채로 흙에 묻어주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 걔가 또다시 뿌리를 발근을 하거든. 그러면 그거를 잘라내서 독립을 시키는 거. 그래서 휘무지라고 해요. 땅에 묻어준다. 흙에 묻어준다, 가지를. 그래서 모체에 분리하지 않은 채로 흙에 묻어서 발근이 되면 그거를 나누는 거니까 분주는 아닌 거지. 폭이 나누기는 아니잖아. 그거는 뿌리 자체를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자, 치목은 식물체 일부에서 뿌리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삽목에 가까우나 모식물에서 발근을 해서 갖고 가는 거고, 삽목은 갖고 가서 밝은 촉진제를 써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삽목이고, 그래서 형태와 기능을 갖춘 부위를 잘라 떼어낸다는 것이 삽목과 다르다. 치목은 대량 정식이 어렵다. 당연히 줄기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번식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온실용은 3월에서 5월, 노지용은 봄에 사기 트기 전에 혹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휘무지를 많이 한다. 사과나무는 휘무지를, 사과 대목은, 외성 사과 대목은, 치목은 봄에 실시하고 이식은 늦가을이나 다음해 봄에 심는다. 자, 그 다음 접목. 접목은 채소들을 많이 하는데, 접목은 접붙이기. 접목은 전번에 그 삽목에서 삽수를 준비하는 것처럼, 치목은 나무 가지를 흙에 묻으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접목은 접붙이기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대목과 접수가 있어. 접목은 두 식물체의 영양체를 형성성이 서로 유착되도록 접합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생리작용이 원활하게 교류되어서 독립된 개체를 만드는 방법. 접목은 작물의 내병성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병성, 저온 신장성과 초세가 강해 양수분이 흡수력이 강화되는 거지. 왜? 튼튼한 뿌리가 밑에 있고 그 위에서 접목된 것이 자라니까 내병성도 강화되겠지, 양수분 흡수력도 좋겠지, 수확기를 앞당기겠지, 수량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은 온대 목봉성 원예 작물들을 많이 하고, 대목의 수액이 움직이고 눈이 활동할 때 주로 하고, 대목은 주로
여름 접목은 8월에서 9월중에 많이 하고 박과 채소, 가지과 채소, 박과나 가지과는 초본성 채소는 시기에 관계없이 대목에다가 접목을 하면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흡수력도 좋고 양수분 흡수력도 좋고 수확기도 땡기고 수량을 크게 좋게 해서 박과 채소나 가지과 채소를 접목을 많이 한다. 참고로 감이나 밤나무는 탄닌 성분, 떫은 맛 탄닌 성분이 있어서 쌈목이 안 된다. 접목을 한다. 자, 그 다음 분구. 분구는 알 뿌리기. 알을 어떻게 뿌리나? 알 뿌리기는 지하부 줄기 뿌리 등이 비대해진 구근을 번식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구근의 경우에 완전한 개체로 발달할 수 있는 번식기관이면서 종자와 비슷한 기능을 가져서 알이 또 생기는 거지. 구근은 종류가 인경과 구경, 괴근, 근경이 있다. 분구는 굴을 분리하여 굴을 분리하여 번식하는 분리법과 여러 개로 구 하나를 잘라가지고 절단해서 하는 절단법이 있다. 구근의 분구하는 방법은 굴을 분리하는 분리법과 굴을 잘라서 여러 개로 나누는 절단법이 있다. 자, 인경은 비늘줄기, 땅속 줄기 둘레에 다육의 잎이 비늘처럼 달리는 거. 짧은 줄기에 양분이 저장된 두꺼운 잎이 빽빽하게 붙어서 땅속 줄기로 자라는 거. 그게 뭐야? 인경. 예를 들면 마늘, 양파, 백합, 튤립, 수선화, 아마릴리스. 다음 구경. 구경은 알줄기. 알줄기는 동그라니 줄기 아랫부분이 양분을 저장해서 부푼 거. 땅속 줄기 자체가 비대해지는 거. 글라디올라스 프리지어. 그 다음 덩이줄기, 괴건. 덩이줄기는 지표면 가까이에 부포하는 뿌리가 비대한 것으로 고구마, 마, 달리아. 뿌리가 비대해진 거, 덩어리를 이룬 거, 고구마, 마, 달리아. 덩이줄기. 그 다음 건경. 건경은 뿌리줄기. 땅속이나 지표면에 수평으로 자라는 줄기. 땅속으로 뻗어나가면서 마디와 부정건이 생기고 땅 위로 잎을 내기도 하고 막 이래. 건경은. 그게 칸나, 대나무, 잔디, 수컷 아이리스, 생강. 그 다음 괴경. 괴경은 덩이줄기지나. 괴경은 덩이줄기인데 구근 중에는 속하지만 분구를 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절단법을 해서 많이 쓰는데 아무튼 괴경으로는 땅속 줄기가 덩이를 이루는 거, 줄기가 덩이를 이루는 거, 토란, 감자, 베고니아, 칼라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중에서 구근은 대개 추식 구근을 많이 하는데 춘식 구근, 봄에 심는 거는 아마릴리스, 글라디올라스, 달리아, 칸나, 칼라, 토란 이 정도가 봄에 심는다. 그 외에는 다 양파, 백합, 튤립, 수선화, 마늘, 프리지어, 고구마, 마 이런 것들 다 뭐야? 고구마, 수컷 아이리스 이런 건 다 가을에 심으면 된다. 고구마는 봄에 심는 거 아닌가? 식물이 영양 성장해서 생식 성장으로
생육을 전환하는 것을 화성이라고 한다. 식물의 화성을 유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일장효과와 온도에 대해서. 일장효과는 단일성과 장일성과 중일성이 있다. 단일성은 8시간에서 10시간 조명이 있는 단일 조건인, 예를 들면 9월 중순 정도에 꽃이 피는 건데, 가로등 불빛을 계속 받아도 꽃이 안 핀다. 단일성은 예를 들면 국화, 들깨, 돼지감자, 벼, 콩 이런 것들이 있다. 장일성인 거는 하루에 16시간이나 18시간 빛을 받는 거, 조명이 있는 장일에 꽃이 피는 건데, 예를 들면 시금치가 있다. 중일성인 거는 온도만 맞으면 꽃이 피고 일장에 반응하지 않는 거다. 예를 들면 가지과의 가지, 고추, 토마토, 박과의 수박, 오이 이런 것들은 중일성이다. 온도만 맞으면 꽃이 핀다. 그 다음 두 번째, 화성을 유도하는 온도. 온도는 호온성과 혼행성이 있는데, 호온성은 25도 따뜻한 온도에 잘 생육되는 채소, 예를 들면 과채류가 해당하고, 혼행성은 18도에서 20도 서늘한 온도에 잘 생육되는 채소인데, 여건채류와 예를 들면 파, 마늘, 딸기가 이런 게 혼행성이다. 그리고 또 화성을 유도하는 데 영향을 크게 주는 추나처리. 추나처리는 지금 혼행성, 저온에 강한 식물들 중에서 일정 기간 저온 1도에서 10도씨에 노출돼야 꽃을 피우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걸 추나처리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종자추나가 있고 녹식물추나가 있다. 종자추나는 종자가 물을 흡수해서 활동한 후에 언제든 저온이 되면 꽃을 피우는 거다. 배추나 무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녹식물추나는 줄기 생장점이 저온이 되면 꽃을 피우는 거니까 성장하다가 줄기 생장점이 저온을 맞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녹식물추나형인 거지. 이거는 예를 들면 딸기가 녹식물추나형이고, 당근, 양파, 양배추가 여기에 해당한다. 식물영양 필수 원소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필수 원소는 작물 생육의 필수 불가결한 원소 16가지를 말한다. COH, 탄소, 수소, 산소, NPK, 질소, 인, 칼륨, CAMGS, 칼슘, 마그네슘, 황, FeNnCu, 철, 망간, 구리, ZnBMOCl, 아연, 붕소, 몰리브덴, 염소 이렇게 16가지를 말한다. 이것의 공급은 탄소, 산소, CHO는 이산화탄소와 물에서 공급되고, 나머지 13가지는 토양 성분 중에서 공급되는 필수 무기원소라고 한다. 다량원소와 미량원소가 있는데, 다량원소는 필수 원소 중에서 16개 중에서 CHO, NPK, CAMGS 이렇게 9가지 요소는 9개 원소는 다량으로 소요돼서 다량원소라고 하고, 철, 망간, 구리, FeMnCu, ZnBMOCl, 아연, 붕소, 몰리브덴, 염소 이렇게 7가지는 미량만 공급해도 돼서 미량원소라고 한다. 비료요소에는 토양의 자연 함량으로는 부족해서 인공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요소에는, 비료요소에는 NPK, 질소, 인, 칼륨, 그 다음 칼슘, 마그네슘, 철, CAMG, Fe, 그리고 망간, 붕소, 아연, 규소, 망간, 붕소, 아연, 규소 등이 있다. 비료의 3요소라 하면 인공적인 공급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거 NPK를 비료 3요소라고 하고, 비료 5요소는 칼슘, 마그네슘을 추가해서 비료 5요소라고 한다. NPK, CAMG.
변온의 개념과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변온이라고 하면 작물은 주야간의 DIF라고 해서 작물은 주야간의 기온차에 따른 생육 저온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변온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간에는 저온이 높고 야간에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주간에는 저온에서 활발하게 광합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야간에는 비교적 저온에서 호흡이 억제될 수 있도록 온도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노지의 기온은 주야간 온도차가 있으므로 생육 적기에 재배하게 되면 밤과 낮의 온도가 조절된다. 변온이 미치는 영향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자 발화를 촉진하는 것, 두 번째, 동화 물질을 축적시키고 착색 결실을 촉진하는 것, 세 번째, 생장을 억제하는 것, 네 번째, 덩이뿌리나 덩이줄기를 발달시킨다. 변온 관리는 DIF difference between day and night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day and night temperature. 토양의 환경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하면 토양 환경을 조절하는 것. 지력이라고 하면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작물 생산력을 지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물리, 화학적인 지력 조건을 모아서 토양 비옥도라고 한다. 생물학적인 거 빼놓고 여기서 토양의 물리, 화학적인 지력 조건에서 토양의 물리적 환경이란 식물 뿌리 분포에 영향을 주는 토성, 토양 삼상, 토양 구조, 때알, 예를 들면 입경 분포, 토양 공극, 토양 공기, 수분, 토양 경도, 지온 이런 것들을 토양의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고 토양 삼상이라고 하면 토양 형태의 고상, 토양 용액의 액상, 토양 공기의 기상을 말한다. 그 다음 토양의 화학적 환경이라고 하면 식물 영양을 공급하는 거에 관련된 건데 유기 양분, 토양 반응, 토양 산도, 전기 전도도, 양이온 치환 용량, 유기물, 염류 집적 이런 것들이 토양의 화학적 환경에 해당한다. 토양의 생물적 환경이라고 하면 토양 내 각종 미생물과 소독물이 환경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환경에 따라서 작물 생산력이 좌지우지하니까 우리나라 사치 토양의 종류를 고려해서 적지, 적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양의 화학적 환경 중에서 토양의 염류집적이라는 것은 뭐냐? 토양의 염류집적의 원인과 해소 대책이 뭐냐? 토양의 염류가 표층에 집적되어 여러 피해가 발생할 때 염류집적이라고 하고 염류집적은 토양 수분이 적고 산성 토양일수록 심하다. 염류집적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비재배, 토양 계량제, 그리고 개분 등의 연용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염류집적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염류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에 의한 양분 흡수나 식물 생육이 억제되고 잎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잎이 선단부터 타들어가서 죽게 된다. 그러면 이 염류 집적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첫 번째, 비료 종류를 잘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 시비량과 시비법을 합리화해서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 유기물 시용, 퇴비 같은 거를 잘 써서 염류집적을 예방해야 한다. 중경의 정의와 효과를 말하라. 중경이 뭐냐? 중경이란 경작지 표면을 가볍게 긁어 파주는 거를 중경이라고 한다. 중경을 해주면 효과는 표토가 경화되는 것을 막고 토양의 통기성을 정진해주고 관수 침투 용이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중경을 해줘야 된다. 표토 경화 막고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주고 관수 침투 용이성을 높여준다. 북주기. 북주기를 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 북주기를 우리는 배토라고 하는데 배토는 작물 재배할 때 경작지 표면의 흙을 모아서 긁어 모아서 주변에 그루 주변에
모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 북주기 배토를 하면 효과는 잡초 및 도복 방지, 방풍 대체, 맹아 억제, 추비, 복토 등의 목적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옥수수나 수수나 맹류는 바람에 썰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북주기를 하면, 두 번째 담배나 두류 이런 거는 새뿌리 발생을 조장하게 되고, 세 번째 감자 괴경이나 이런 거는 발육을 조장하고 광에 노출되어서 녹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거에는 감자, 당근, 파, 토란, 무 이런 것들은 북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번째 당근 수부의 착색을 방지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파나 샐러리 등 연화 재배하는 거, 파, 부추,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땅두릅 이런 건 연화 재배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연백화를 위해서 북주기를 해주면 된다. 여섯 번째, 토란 분구를 억제하고 비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일곱 번째, 과습기에 배수를 할 수 있고 잡초 방제에 효과가 있다. 채소나 식량 작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작용 물질에는 크게 폴리페놀류와 카로틴이 있다. 폴리페놀류에는 7번째 영양소라고도 하는데 생활습관병 예방에 효과적인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카테킨류, 갈릭 액시드, 타닌 이런 것들이 폴리페놀류이다. 폴리페놀류에는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카테킨류, 갈릭 액시드, 타닌 이런 것들은 모두 폴리페놀류다. 그 다음 카로틴이 또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인데, 카로틴은 항산화로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눈병을 예방하고 그러는 것에서는 대표적인 것들이, 카로틴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라이코펜 이런 것들이 카로틴의 일종이다. 카로틴이 많은 것들은 대체로 시금치, 고구마,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살구 이런 것들인데, 대개 라이코펜은 붉은색 계열을 많이 나타내고 베타카로틴은 오렌지색, 황색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난다. 베타카로틴에는 그러면 색깔로 보면 이러한 화학물질들을 피토케미칼 식물성 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 식물성 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 대체 색깔에 따라서 백색인 경우에 알리신은 면역력 강화, 강력 항균 작용을 하고, 대표적인 게 마늘, 감자, 무, 양파, 인삼 이런 것들은 강력 항균 작용을 해가 면역을 높인다. 백색. 그 다음 녹색을 많이 띠는 것은 크로로필이라 해서 엽록소의 색소인데, 크로로필 이것은 유해물질을 체외로 배출을 많이 해. 엽록소의 색소인 크로로필은.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러한 녹색 생물들은 신선한 상태에서 먹기를 권하고, 대표적인 것이 시금치, 배추, 열무, 브로콜리, 풋고추 이런 녹색을 띠는 것들이다. 유해물질을 체외로 많이 배출하니까 흔히 해독 물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폐하고 간의 건강에 효과적이다. 그 다음 흑색을 띠는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흔히 노화를 예방한다 그래서 흑색은 젊음을 되찾아준다고 하는데, 노폐물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을 돕고 로놉신을 재활성하고, 그래서 시력을 확보를 도와준다. 예를 들면 안토시아닌이 많은 것은 우엉,
검정콩, 검은깨, 메밀, 김, 블루베리, 가지 이런 것들. 검정콩, 검은깨가 눈에 좋고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그것의 원인은 안토시아닌 때문이고 젊음을 되찾아주고 노폐물인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검정콩, 검은깨, 메밀, 김, 블루베리, 가지, 우엉 이런 것들은 안토시아닌이 많다. 그 다음 붉은색을 띠는 적색을 띠는 라이코펜. 라이코펜은 암세포를 억제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신선한 상태에서 먹기를 권하는데 대표적인 작물로는 토마토, 딸기, 적색을 띠는 황고추, 비트, 자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 오렌지색을 띠는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은 카로틴 중에서도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 심장질병 예방해주고 하는 거, 그리고 항산화 작용하는 거,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몸에 흡수가 되면 그게 비타민 A로 전환이 돼. 그러니까 눈에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베타카로틴이 많은 것은 오렌지 색깔을 띠는 당근, 고구마, 호박, 감귤, 오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혈액순환 효과 개선해주고 그래서 심장질환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작용하고 흡수되고 난 다음에 비타민 A로 전환되니까 눈에도 좋고 그러니까 오렌지 색깔 나는 당근, 고구마, 호박 이런 거 먹으면 좋고 근데 이거는 베타카로틴은 찌거나 열을 가해도 영양분이 크게 해체가 되지 않아서 가공에도 잘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맛에 영향을 주는 거. 시스틴은 고소한 맛, 배추에 효과적이고 황을 함유하고 있고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시스틴, 배추의 고소한 맛, 배추는 끓여도 비타민C가 분해되지 않아. 그래서 배추는 국을 끓여 먹어도 좋고 뭘 해도 좋은 거지. 시스틴이 고소한 맛을 내고 고추는 매운맛을 낸다. 그래서 캡사이신. 그 다음에 상추는 쓴맛이 나오는데 그것은 락투신 때문이야. 그리고 시금치는 좀 뜰분 맛이 나는데 옥살리액시드 수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보통 옥살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 토라는 피토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분해 요소인 무는 디아스타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당근은 아스코르비나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비타민C를 분해해버려. 분해 요소는 무하고 당근이 디아스타제와 아스코르비나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는 당근을 섞으면 비타민C가 다 깨진다는 거 그래서 아스코르비나제 때문에 그래서 당근을 포함하면 안 돼. 기능성 물질이 양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디슬파이드가 있어서 또 역할을 하고 토마토에는 카로틴과 루틴, 당근에는 카로틴, 베타카로틴이 특히 많은 당근. 그 다음은 스테롤이 있는데 스테롤은 다른 말로 스테로이드 알코올의 줄임말인데 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혈전을 만들어. 그러니까 혈전을 만드니까 한편으로 세포막을 만들어서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건 좋지만 혈전 때문에 악효과도 나오지. 대표적인 게 동물에는 콜레스테롤, 그 혈전을 만드는 대표적인 거잖아. 그 다음에 식물에는 피토스테롤, 그런 것들이 있어. 콜레스테롤 많은 동물은 많은데 식물에는 피토스테롤이 많은 것은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암 예방하는 효과는 있는데 혈전을 만드니까 먹는 양을 관리해야 돼. 그게 대표적인 게 땅콩, 아보카도 뭐 이런 견과류에 있는 피토스테롤이 포함되는 거지. 그 다음 사포닌. 사포닌은 항산화 효과를 하고 항암을 해. 대표적인 작물로는 알파파, 시금치, 감자, 토마토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화선은 꽃차례라고도 하는데 화선은 총상화서, 수상화서, 삼방화서, 산형화서, 그리고 복산형화서, 취산화서, 권산화서, 원추화서, 두상화서, 육수화서, 비상화서, 배상화서 등이 있다. 총수화서 속에는 총상화서, 총상화서는 중심축에 꽃대가 있는 꽃이 있고 배추, 콩, 들깨, 도라지, 냉이, 겨자과꽃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복총상화서는 총상화서가 여러 개 쌓인 거, 여로 이런 것이 있고 원추화서는 총상화서가 겹으로 쌓이면 원추화서가 되는데 그것은 시금치, 명아주, 아욱, 포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삼방화서 이건 총상화서와 같으나 밑에 달린 꽃일수록 꽃대가 길어져서 꽃이 한 평면상에 쭉 배열이 되는 거. 예를 들면 무, 유채, 냉이. 다음 수상화서. 수상화서는 총상화서와 비슷하지만 꽃대가 없어. 예를 들면 벼, 밀, 질경이 이런 것처럼 꽃대가 없어. 수상화서와 비슷하지만 꽃대가 유연하고 단성화가 밀려서 밑으로 쭉 처지면 그것은 미상화서. 수상화서와 같은데 수상화서의 꽃대가 육질화돼 가지고 오히려 더 커진 거 이렇게 핫도그처럼 그것은 육수화서. 그래서 스파티필름이나 천남성과꽃들이 대부분 다 육수화서이다. 이건 다 수상화서에서 미상화서가 된 건 꽃대가 윤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수상화서인데 꽃대가 육질화돼 가지고 오히려 핫도그처럼 변한 것이 육수화서이다. 산형화서. 산형화서는 꽃대가 한 군데에서 퍼져가지고 뒤집힌 우산처럼 보이는 건데 앵초나 두릅나무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산형화서에는 복산형화서는 산형화서가 산 모양으로 배열하는 거. 이런 건 미나리과 당근은 복산형화서다. 두상화서. 두상화서는 가운데는 통상화가 있고 주변에는 설상화가 있는 거. 예를 들면 국화, 민들레, 엉겅퀴 이런 것들은 두상화서이다. 근데 두상화서가 기산상으로 배열을 하는 거 이런 거 두상기산화서라고 하는데 민손방망이가 해당하고 그 다음 치산화서. 치산화서는 꽃대의 끝에 달린 꽃이 먼저 피고 점차 밑으로 피어가는 거. 다른 총수화서들은 다 위로 피어가는데 밑으로 피어가면서 꽃대 꼭대기에 꽃이 달리는 거. 예를 들면 가지, 딸기, 치산화서. 치산화서의 일방적인 태화로 같은 방향으로 말린 것처럼 보이는 거. 꽃대가 서로 직각으로 달리지만 예각으로 달리는 거 이런 걸 권산화서라고 하고 끈끈이 주걱이 여기에 해당하고 촉감 자극식물. 촉감 자극식물은
촉감은 피부로 통해서 느끼는 건데 감각이 맞을 것 같아, 촉감보다는. 아무튼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뇌 활성에도 도움을 준다, 오감을 자극하는 것은. 그래서 촉감 자극하는 거, 용모 질감의 잎, 비누라, 백묘국, 램스이어. 번들거리는 잎 표면에 왁스 물질이 많은 동백나무, 고무나무, 월계수, 페페로미아. 육질이 두꺼운 잎, 돌나물, 식물, 세덤, 에케베리아, 이런 것들, 다육식물들. 괴물 모양 마구 엉켜져 있는 식물, 틸란드시아. 공 모양의 꽃, 수국, 알리움 속에 속하는 파, 마늘이 공 모양의 꽃이고, 달리아. 알리움 속. 그 다음 독특한 형태의 꽃, 천남성과 식물, 란스리움, 스파티필럼, 몬스테라 토란, 이런 거, 포인세티아. 종이와 같은 느낌, 라는큘러스, 밀집꽃, 구멍난 잎, 몬스테라. 그러니까 촉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각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감각 자극 식물이 맞겠다. 추억식물로는 코스모스, 풍선 덩굴, 눌러서 풍 하고 터지는 그 꽈리, 불어서 소리나게 하는 가지과, 초롱꽃, 초롱꽃 종 모양으로 부풀려서 오므라들게 하는 거, 민들레, 국화과 민들레, 두거닥 찢어서 손목시계 만들고 비녀도 만들고 브로치도 만드는 거, 분꽃, 화장놀이 하는 거, 붓가루 콧등에 발라서 클로버, 꽃자루 이어서 목걸이 팔찌 만들기, 봉선화, 시가 너무 익으면 열매 조금만 놔도 툭 터지면서 손톱이나 종이에 물드는 거. 농장의 그늘 조성을 위한 덩굴성 식물에는 뭐가 있느냐? 덩굴성 식물은 노지 1년생으로 생육 상태, 차각률,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작두콩, 제비콩, 각근, 동부, 수세미, 여주, 박에는 조롱박, 식용박, 색동호박 이런 게 있고, 7번째 폭죽 덩굴, 8번째 유홍초, 9번째 시기별 차강 정도에 따른 식물을 분류하고 활용하면 되겠다. 이러한 덩굴성 식물을 활용해서 한 가지 식물을 심어서 그늘을 조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을 섞어서 심어서 그늘을 만드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식용박을 심을 때는 유홍초를 함께 심으면 초기에는 식용박에 의해서 그늘이 형성되고 10월경에는 식용박이 시들 때 유홍초가 그늘을 유지하게 되는 거지. 7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차광을 유지하는 수세미나 제비콩은 단일 식재 유형으로 추천을 하고 7월에 차광률이 높고 8월 이후에 차광률이 감소하는 식용박하고 혼식하는 것이 적절한 식물은 8월 이후에 차광률이 증가하는 유홍초나 여주, 폭죽덩굴 이런 게 좋겠고 8월 이후에 차광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작두콩 이런 것들로 이 작물 혼식 유형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식용박하고 이 작물 혼식을 할 수 있는 건 유홍초, 여주, 폭죽덩굴, 작두콩 이런 것들로 하면 계속 덩굴성 식물이 그늘을 조성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울타리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식물로는 뭐가 있을까? 뎁사리, 델피늄, 디기탈리스, 메람포디움, 촛불맨드라미, 안젤로니아, 일일초 이런 것들이 있고 시기별로 초장, 초폭에 따른 식물 분류나 이런 걸 활용해서 울타리를 조성하면 좋겠다. 울타리 조성을 위한 화해식물에는 경계를 형성하면서 경관적으로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도시텃밭 울타리용으로 적합한 것들이고 이 텃밭을 식재하기 위해서 울타리형으로 적절한 것은 구조물 없이 직립이 가능한 거. 그 다음 경계를 형성하지만 너무 높아서 폐쇄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초장, 즉 식물의 키가 30에서 120cm 정도인 거. 그리고 경계로부터 재배 공간을 너무 많이 침범하지 않아서 최대 초폭, 식물의 폭이 100cm 이하인 것이 울타리를 조성하기에 좋다. 그런 것들이 뎁사리, 델피늄, 디기탈리스, 멜람포디움, 촛불맨드라미, 안젤로니아, 일일초 이런 것들이 있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서 지피식물을 사용하는데, 지피식물이란 텃밭과 텃밭 사이의 경계, 텃밭의 공용 공간,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잔디를 대용할 수 있는 식물이다. 그래서 텃밭 내의 재배 공간과 공간 사이의 구획이나 통로를 피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물을 지피식물이라고 한다. 지피식물로는 그린 카펫, 새듬, 아이리시 모스, 모스는 이끼지, 아이리시 모스, 코툴라, 크리핑 타임이나 카펫, 새듬, 아이리시 모스, 코툴라, 크리핑 타임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지피식물은 사람들이 바른다는 걸 전제해야 하며 초고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식물의 키가 낮을수록 보행의 안정감이 높아진 것으로 최대 초고가 20cm 이하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식물 자원의 가치를 3가지 설명하고 치유농협 효과를 4가지로 구분 설명해라. 식물 자원의 가치를 3가지 설명하고 치유농업 효과를 4가지로 구분 설명해라. 식물 자원의 가치는 식물적 가치, 관상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식품적으로 가치는 식품적 가치는 비타민 A, C의 주요 공급원이고 무기질 풍부하고 대부분 알칼리성 식품이어서 체액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보건적, 기호적 식품이라는 거지. 두 번째, 관상적 가치. 취미생활에 즐거움을 주고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고 인간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한다. 관상적 가치. 세 번째, 경제적 가치로는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식물은 우리나라 농업의 핵심이고 수출 농업을 이끌 수 있고 국제 경쟁력도 있다. 이렇게 식물을 이용해서 치유농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신체적 효과로는 근력 강화, 관절 가동 범위 유연성 높이는 거, 체중 및 복부 비만을 감소하는 거, 수면의 질 향상, 통증 완화의 효과가 있다. 두 번째, 인지적 효과로는 공간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문제 해결력, 주의 집중력, 창의력, 기억력, 진압력을 향상시킨다. 세 번째, 심리적 효과로는 자아존중감, 회복 탄력성, 삶의 만족감 증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고 네 번째, 사회적 효과로는 대인관계 향상, 의사소통 기술 정진, 사회성 향상, 협력성 증대 이런 효과가 있다.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기작 혹은 기제라고 하는데 기작이라는 것은 생물의 생리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기본 원리를 말하는 거고 기제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작용이나 원리를 말한다. 식물을 매개로 한 치유농업 효과 발현의 조건, 녹색환경, 농작업, 인적 상호작용이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녹색환경이라는 것은 카프란이 말하는 벗어나기 매혹감 확장, 그리고 적합성 이런 것들이 4가지 요소 상호작용하면서 회복 환경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식물이 자라도록 돌보는 거, 물주기, 잡초 제거, 경운 이런 것들은 신체 활동을 유도하고 양육의 경험을 주고 꽃꽂이 분재 조경 같은 것은 자기 표현이나 창조성을 발휘하게 하고 삽목과 파종도 마찬가지 개체를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다. 양육과 창조의 과정에서 평행적 주제로 연결이 되면서 이 과정에서 통찰 등의 심리적 깨달음이나 문제 해결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곤충, 질병, 날씨, 잡초 등 나쁜 결과는 좌절과 실패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 식물 생장과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삶에 대해서 배우고 삶의 다른 양상에 대해서 이해를 획득하는 현상이다. 그 다음 농작업은 그렇고 인적 상호작용. 다른 사람들과 보다 쉽게 관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집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집단 환경에서 정서적 성장 기회를 받을 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치유농업사와 대상자의 만남은 치료적 인간관계로 인해 가지고 대상자에게 교정적인 정서 경험이 되게 하는 관계, 치료적 관계, 치료적 의사소통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어서 치유 메커니즘은 크게 녹색 환경, 농작업, 인적 상호작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메커니즘이 이루어진다라고 본다.